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는 지인분의 결혼식을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이 창밖에 비친 햇살을 보며 바다라도 당장 놀러가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는데요. 이러한 햇살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비추었으면 좋겠지만 참 답답한 시장의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추가 하락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금 상승하나 싶던 시장이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크립토 마켓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3만 달러 부근에서 움직이며 혹시나 또다시 하락하지는 않을까 투자자들의 이제 두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두려움은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이 월스트리트에도 만연하게 퍼진 것일까요? 지금은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 지금은 비트코인 저가 매수하지 말라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국 투자 귀재라고 불리우는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 마크 모비우스 캐피털 파트너스의 설립자가 지금은 비트코인 저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금요일 파이낸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과거 저가 매수 전략을 통해 수익 실현을 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때엔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 아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저가 매수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 달러까지 하락할 때를 기다리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비트맥스의 창업자인 아서 헤이즈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였던 로버트 기요사키에게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각각 2만 달러, 17,000달러에 온다면 추가 매수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현재 시장이 참 두려움이 가득한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견해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 달러에 도달하는 시기가 정말로 오게 될까요? 이 가격대가 오려면 지금의 가격보다 이제 30% 이상 하락해야 도달하는 가격대인데 그때가 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자포자기하시거나 지금보다 더욱 두려운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얼마 전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또 다른 국가가 탄생을 하였었습니다. 바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인데요. 현재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함에 따라 이 중앙아프리카의 금융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금융규제기관 중화공 암호화폐 사용 금지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앙아프리카 금융위원회의 경우는 중화공의 암호화폐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중앙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6개국 가봉, 적도 기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카메룬, 콩고 공화국의 은행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아프리카 금융위원회의 경우는 여기에는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를 보유, 암호화폐 관련 거래 및 결제, 자산 혹은 부채 평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포함된다며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고 고객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 작업을 구별 및 보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 앞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법화로 채택하였죠. 이 금융규제 기관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온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정화폐로 지정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격의 하락과 루나 사태로 인한 신뢰도의 문제점에서 비트코인을 넘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의문점이 드는 것은 사실일 텐데요. 그렇지만 높아져가는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서 이 비트코인 자체가 주는 효과는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개수가 2100만 개라는 디플레이션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오히려 현재 금리 인상이나 전쟁 이슈,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하여 크립토 마켓에 대한 문제가 정해지며 규제적인 측면에서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이 참 유의미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기저에는 이 크립토 마켓 전체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100%에 가까운 확신이 있기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여러 문제점들이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위험자산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이게 길게 보았을 때는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보았을 때 하락했던 때를 보면 이제 저때 매수를 했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세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으나 다음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작년 대비해서는 물론 높은 수치를 기록하겠으나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최고치에 도달했다는 언급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는 중이죠. 이에 앞서 마크 보이우스 이제 캐피털의 설립자의 경우는 저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바이더딥을 노리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5억 달러 가량의 USDT가 이체가 된 것인데 익명의 주소에서 비트파이넥스 거래소로 이체가 된 것이죠. 보통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이체가 된다면 이 매도 압력이 강하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USDT가 이체가 된다는 것은 매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고점 대비 낮은 가격대가 오히려 저렴해 보인다. 이 박앤세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5억 달러라면 한화 대략 6천억 원 가량의 금액인데 이게 일반 개인의 움직임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오랜 시간 투자자들을 기다리게 하고 있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 소식인데요. 지난 2021년 10월 당시 선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며 현물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지만 아직까지도 연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미 SEC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이 현물 비트코인 ETF 관련 추가 자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 위즈덤트리에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의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위즈덤트리는 지난해 12월 SEC가 해당 펀드를 출시 승인을 반려하자 올해 2월 상장을 재신청하였는데 이에 따라 SEC는 오는 15일까지 상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나 이번 추가 자료 요청으로 기간이 다시 연기가 되었다. 위즈덤트리는 해당 상품 및 비트코인 시장의 조작 취향성, 인재 리스크 등을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기한은 21일이라고 하는데요. 미 SEC가 현물 ETF 관련 추가 자료 요청을 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라 이제 개인적으로는 유의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SEC의 경우는 어떠한 조건의 현물 ETF라도 이제 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명목하에 계속해서 반려를 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얼마 전 그레이스케일과 비공개 회의까지 한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의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기습적으로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상장시키며 다시 한번 성장세를 촉진시키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루나 사태에 묻힌 소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5억 달러 규모의 USDT의 이체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으며 캐나다의 퍼포즈 비트코인 ETF로 대규모 자금의 유입 소식과 호주의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 소식 등 너무 어두운 면들이 온갖 매체들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수많은 매스미디어에서 하락을 한다, 이 시장이 망했다라고 했을 때가 어떠한 시기인지는 우리는 머리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할지 충분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최근 루나 사태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UST의 디패깅 사건으로 인해 루나의 가격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테라 기반의 디파이 프로토콜인 앵커 프로토콜의 TVL의 경우는 일주일 만에 무려 98% 급감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루나의 급락에 국내에서만 20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죠. 영국의 한 힙합 가수의 경우는 루나에 투자를 한 지 단 하루 만에 40억을 날리며 현재 마음 치유사를 찾고 있다는 트윗을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이 폭락 하루 전 루나가 괜찮다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며 투자를 한 지 단 하루 만에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면 이게 없던 정신병도 생기는 것은 당연하겠죠. 예, 바이낸스의 CEO이죠. 이 CG의 경우는 이에 대해서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CEO 루나 더 이상 발행되지 않을 것이다. 구매하지 말라.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오장펑 바이낸스 CEO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루나는 더 이상 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이 2시간 동안 이제 회의를 진행했다며 루나는 더 이상 발행되지 않을 것이다. 예금, 인출, 거래 서비스가 재개되었다. 거래는 기존 보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서비스라고 전하였는데 이 거래가 활성화되었다고 코인을 구매하지 마라.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루나의 경우는 이로 인해 이제 피해를 받은 한 투자자가 권도영 대표의 아내의 집에 찾아가 긴급 신변 보호까지 요청을 할 정도로 거의 파산 직전에 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도건 CEO가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정리한 글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건 UST 붕괴로 고통 끼친 점 마음 아프다. 루나 UST 팔지 않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도건 테라폼 랩스 CEO의 경우는 앞서 테라 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테라 생태계 부흥 계획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이와 관련 자신의 심정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며칠간 UST 디패깅 사태와 관련 테라 커뮤니티 멤버들, 직원, 친구, 가족과 전화 통화를 했다. UST 붕괴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끼친 점에 마음이 아프다. 두 번째로 여전히 탈중앙화 경제에 탈중앙화 화폐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재 UST는 그 화폐라는 게 분명하다. 세 번째로는 나와 내가 소속된 어떤 기관도 이번 사태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얻은 게 없으며 이번 위기를 겪는 동안 나는 루나와 UST를 팔지 않았다. 네 번째로는 현재 디패깅 사태 기간 동안 사용된 LFG, BTC 내역을 문서화하고 있는 중이다. 팀들이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다섯 번째, 사태 해결을 위해 여러 제안이 있었고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을 정리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커뮤니티와 개발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라 확신한다. 라는 내용의 트위터를 통해 이제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어떠한 이야기인 줄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은 따로 이익을 챙긴 것이 없고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 중이며 결국엔 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사태 해결을 위해 여러 제안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현재 지금의 상태라면 어떠한 제안이 와 있었는지 모두 공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과연 지금의 상황 속에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 폰지 사기 사건이라는 오명까지 나온 상황 속에 이 회복을 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글로벌적으로 입은 투자자들의 피해, 크립토 마켓 전체 생태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수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은 대책이 안 서는 상황인 것이 사실인데요. 물론 투자는 본인의 책임에 있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지만 이번 사태는 너무 심각한 피해를 양산시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포브스의 유망한 CEO 30인에 선정되며 한국을 빛낸 인물이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던 인물이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이 참 쉽구나를 보면서 이 너무 빠른 성장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루나의 폭락에 대한민국의 4대 거래소 중 이 빗썸과 업비트의 기준가 또한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 폭락의 두나무 빗썸 기준가 전주 대비 20에서 30% 하락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13일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에 따르면 두나무 기준가는 전주 대비 20.3% 떨어진 29만 5천 원, 빗썸 코리아 기준가는 32.2% 급락 21만 원을 기록했다. 머니투데이가 전했다고 합니다. 긴축 우려로 인해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 암호화폐 폭락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서울거래 비상장 관계자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 암호화폐 시장 충격이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빗썸 코리아 기준가를 끌어내렸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참 이번 루나 사태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번 사태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게 될까요? 관련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전날보다 1포인트 하락한 9포인트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참 한 자릿수를 다시 보게 될지 안타까운 감정을 숨길 수가 없는데요. 지금의 공포 단계가 이제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해 이단 공포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과연 이러한 공포스러운 시장 상황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게 될까요? 지난 3월경 암호화폐 시장의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이 피터 브렌트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30K가 무너져 28에서 30K 사이를 횡보한 뒤에 이제 10만 달러로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때 당시는 무슨 30K로 붕괴를 하겠냐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시기까지 4월 하순과 5월 초 두 번에 걸쳐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인 2만 8천 달러까지 하락한다는 주장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시기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으며, 이제는 10만 달러까지 강한 상승이 5월 안에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었는데, 이제 이런 단기 분석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믿지 않으나 이제 이러한 이야기까지 믿고 싶을 만큼 힘든 시장인 것이죠.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정말 가격이 회복할 수는 있을까?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수는 있을까? 이게 돌파가 아닌 여기서 더 충격이 오면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 또한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화폐 혁명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흐름이며, 산업 전반의 실제적인 영향력과 이 유즈 케이스를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 지금의 이 시기를 보며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